안녕하세요. 라이트하우스입니다. 어제 예고했던 대로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나왔는데요. 지난해 나왔던 강력한 부동산 정책인 12.16 정책 이후 2달 만에 새로운 대책이 나오게 된 거죠. 최근 풍선 효과라고 하며 가파르게 상승하던 수용성, 그리고 투기 수요들이 인근까지 번져가고 있기에 결국 정부에서도 손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늘 그랬듯이 정책만 나오면 역효과를 말하는 언론들은 실수요들이 피해를 입는다느니, 아니면 다른 곳으로 풍선 효과가 번진다느니, 심지어는 강남으로 회귀하면서 강남이 다시 오를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 정책의 내용과 효과, 그리고 추후 전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토부에서 말하는 정책을 발표한 계기를 보면 12.16 대책 이후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는 서울과는 달리 경기도의 경우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국토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수원의 경우 0.44%에서 1.81%로, 구리의 경우 0.12%에서 1.03%로 오르는 등 주간 변동률이 1%가 넘게 오르는 지역들도 나오고 있었기 때문이죠. 특히 경기도 전체적으로도 0.42%나 오를 정도로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었고요. 실제 이런 풍선 효과는 오래가지 못하지만 당장 실수요들의 피해가 심각해지기에 정부에서는 급하게 대책을 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렇게 2달 만에 발표된 이번 정책의 내용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조정 대상 지역 확대 및 규제 강화, 그리고 모니터링 강화 방안이죠. 먼저 확대된 지역부터 보시자면 수원, 권성구, 장안구, 영통구와 안양시, 만안구, 그리고 의왕시가 새롭게 지정되었습니다. 하나 안타까운 점은 전국에서 가장 티나게 투기 수요들이 담합을 하고 있는 지역인 동탄이 빠졌다는 점인데요. 감정원에서 지역을 나눠 놓은 것을 보면 알겠지만 화성시에서 동탄을 따로 떼서 보지 않기에 생긴 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남양주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예전 남양주시에서 조정대상 지역을 풀어줄 때에 다산과 별내 등 투기 수요들이 많은 지역들은 그대로 남겨놓은 것처럼 동탄 역시 따로 조사해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급격히 올랐다는 수용성 중 수원 8달구 및 용인 수지구, 기흥구와 성남은 이미 조정대상 지역에 지정되어 있기에 나머지 지역들을 모두 조정대상 지역으로 메꾼 거죠. 이번에 급등세를 보인 지역들 중 원래 조정대상 지역인 지역들을 투기과열지구까지 지정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이번에 조정대상 지역의 규제가 강화된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어떻게 강화되었는지 내용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우선 현재 60%까지 가능했던 LTV를 50%로 축소하는데요. 여기에 이번에 투기과열지구처럼 9억을 초과하는 경우 20%를 추가로 제한하면서 전체적으로 투기과열지구보다 10% 더 받을 수 있는 수준이죠. 이외에도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되던 규제들이 조정대상 지역까지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주택 임대사업자와 매매사업자를 제외한 기타 사업자의 경우 주담대를 받을 수 없게 되면서 법인들의 무분별한 매입을 막을 수 있게 되었고, 1주택 세대가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 역시 투기과열지구처럼 신규 주택 전입 의무가 붙기 때문에 실제 집을 팔고 새 집으로 이주하는 실수요들만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했죠. 여기에 조정대상 지역이 1, 2, 3지역으로 나누어진 것 역시 모두 1지역으로 통일해 전매 제한을 강화했고요. 게다가 오늘부터 예정된 주택 모니터링과 시너지 효과를 낼 예정인데요. 주택거래 과열 현상이 일어난 지역에 대해서는 다주택자 등의 고가 거래를 전수 분석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함은 물론 내달부터 3억 원 이상의 주택거래에 대해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죠. 이 중 이상 거래로 보이는 사례들은 이제부터 국토부가 직접 조사를 착수할 예정이고요. 즉 수용성 중 수원에만 규제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모든 조정 대상 지역을 규제가 조금 약한 투기과열지구로 만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중 과열이 지속되는 곳들은 투기 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하고 비규제 지역 역시 과열시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강력한 경고가 들어간 상황이고요.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무조건적으로 매번 반대를 하는 배를 잘 만들 것 같은 언론이나 매국경제, 담합뉴스 등에서는 대출이 줄어 내 집 마련이 더 힘들어졌다고 하면서 마치 실수요를 잡는 정책처럼 바로 역효과가 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분명 주담대 기준에서 디딤돌 보금자리론 등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70%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이런 부분은 기사에 넣지 않고 대출 규제는 무조건 실수요 규제라는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또 다른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퍼질 것이라고 하는 언론들도 많은데요. 그럼 풍선 효과가 아직 퍼지지 않은 지역까지 미리 풍선 효과가 퍼질 것으로 간주하여 전부 규제를 해야 할까요? 그게 얼굴만 봐도 죄를 지을 것 같은 상인이 미리 감옥에 쳐넣으라는 말과 다를 바가 무엇일까요? 법적으로도 물증이 없이 심증만 가는 용의자에 대해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데 왜 부동산에 대해 언론들은 정부에게 유죄 간주의 원칙을 강요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자기들에게 돈 대주는 감사한 건설사님들을 압박하는 지금과 같은 규제 정책에서는 지들도 돈 벌기 힘드니까 나오는 정책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비판하는 등 공정해야 하는 언론의 본분 따위는 갖다 버리고 만 거죠. 게다가 실질적으로 풍선 효과는 일시적으로 투기 수요들이 몰리며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 현상 역시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 지역 풀리자마자 미친 듯이 투기 수요가 몰린다고 했지만 결국 3달도 안 되어 가라앉고 있는 부산처럼 말이죠. 그럼에도 이런 일시적인 풍선 효과를 가지고 마치 수용성이 강남 3구 이상으로 오를 것처럼 계속 부채질하니 오히려 무지한 투기 수요들이 이 말에 넘어가 추격 매수로 유입되거나 아니면 실수요들이 더 오를 것 같아 사게 되는 등 거품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언론들이 도맡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닥치고 있으면 일시적으로 조금 부풀었다 가라앉는 풍선 효과를 지들이 계속 부풀도록 유도해놓고서 정부 정책 탓을 하는 거죠. 지금도 오동평이니 남산광이니 구강환이 심지어는 양만춘도 아니고 안시성이라고 하는 등 계속 지역들을 찍어서 알려주고 기억에 잘 남도록 신조어를 만들어 풍선 효과가 퍼지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 현 언론들의 행태입니다. 그리고 이에 속아 지금 들어가는 실수요들은 조만간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고요. 뒷북 행정이라고 매번 비난하는 건 역시 앞에서 말했던 미리 규제하라는 말과 같은 맥락이며 이미 오르고 난 뒤 규제가 뒤늦게 들어올 것이니 지금 우리가 지정해주는 지역에 당장 들어가서 사면 돈 벌 수 있다고 투기 수요들을 유혹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렇게 어느 지역이든 매수 심리를 유도하여 부동산 투기 시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공정하신 언론사 나으리들이죠. 심지어 한 언론은 풍선 효과가 일시적이라는 것을 알기에 핵심 지역들의 매수 심리를 살려 다시 장기적인 투기 시장을 만들려는 계획까지 세우는데요. 지금 떨어지고 있는 수용성을 팔고 강남으로 매입하는 역귀성족이 증가한다고 하며 강남 투기를 지속적으로 부추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강남 3구의 하락세는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거래량 역시 감소한다는 이야기만 있지 증가한다는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음에도 자기들 뇌피셜을 마치 진실인 양 말하며 강남의 투기를 유도하고 있는 거죠. 이 외에도 지금도 많은 유튜버들이 이번 규제가 약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조정 대상 지역 확대가 적은 부분을 두고 말하는 거겠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번 규제가 뜻하는 바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정 대상 지역도 투기과열지구에 준할 만큼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죠. 따라서 현재 조정 대상 지역으로만 지정된 곳은 물론 앞으로 새롭게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들은 예전보다 더 많은 규제를 받기에 투기 수요들이 순식간에 빠져나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빨리 꺼질 풍선 효과들까지도 이제는 좌시하지 않고 끝까지 때려잡겠다는 의미고요. 두 번째는 예전처럼 오랜 기간 지켜보지 않고 바로 반영한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2.16 대책이 나온 지 이제 2달. 지금까지의 신고 기간이었던 60일이 지나서 어느 정도 지표가 나오자마자 바로 대책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부터 신고 기간이 30일로 단축되기 때문에 대략적인 지표가 나오는 시간 역시 훨씬 단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풍선 효과가 번지는 것 등 투기 수요들에 대한 대응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는 거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책은 부동산 시장의 이상 현상에 대해 대응하여 지표가 나오자마자 즉각적으로 만들어낸 정책임에도 전반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을 강화시키는 내용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현재 비규제 지역들이 풍선 효과가 퍼지게 된다면 더욱 강력한 정책이 들어갈 것이라는 정부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종합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 2달 만에 조정 대상 지역까지 준 투기과열지구로 만들어버림은 물론 이번에 강화되는 부동산 모니터링과 동시에 시행되기에 시너지 효과까지 낼 수 있고요.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수도권 전 지역을 규제를 하면 풍선 효과는 퍼지지 않을 테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 투기가 들어가지 않은 지역들의 실수요 거래까지 제한해버릴 수 있다는 점 말이죠. 따라서 투기 수요들의 유입이 확실시 되는 지역들만 규제 지역으로 강화하는 거고요. 게다가 핵심은 풍선 효과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중심부를 똑바로 억제하는 것이며 그러면 외곽 지역들은 상급지 이상으로 오를 수가 없게 되니 자동으로 억제가 되니까요. 만일 풍선 효과로 상급지보다 오르는 지역이 나오더라도 결국 그것은 실수요들이 사지 않는 애물단지가 돼버릴 뿐이고요. 따라서 풍선 효과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며 그에 대해서는 추후 영상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제 나온 정책이 시사하는 바는 투기 수요들에 대한 대응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런 대책들 역시 강력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이죠. 그러니 행여나 언론의 말에 속아 풍선 효과가 나올 것 같은 지역을 욕심으로 사게 되면 나중에 매우 손해보면서 팔거나 팔지 못하게 될 수 있으니 절대로 선동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